월요일날 특공 청약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어제 1순위 청약이 들어갔는데, 둔촌주공이 일단은 특공에서 미달이 떴죠. 그리고 1순위 청약에서는 미달까지는 아니더라도 완판이 안 됐죠. 1순위에서 마감이 안 됐다. 그리고 경쟁률이 굉장히 낮게 나왔다. 이거 지금 굉장히 미계약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 보셨을 때 지금 둔촌주공이 완판에 실패를 하게 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미계약 가능성, 그리고 그 이후에 미계약이 난다면 부동산에 미칠 파장까지 한꺼번에 보시겠습니다. 그 전에 둔촌주공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욕세권. 욕세권이 뭐냐? 역세권은 아시죠? 역 근처에 있으면 역세권이에요. 근데 둔촌주공은 역 근처에 있으니까 역세권도 되긴 하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역세권에다가 학세권, 학군지가 근처에 있다. 그러면 학세권까지 여기까지 인정이 되는데 집값 거품이 끼면서 별의 별거에다 다 붙였어요. 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스세권, 스타벅스 근처에 있으면 스세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슬세권, 슬리퍼 신고 어디까지 뭐 상권이나 공원 같은 그런 시설에 나갈 수 있으면은 슬세권이다. 뭐 이런 별의 별 세권까지 다 뜨더니 욕세권이 떴습니다. 이 욕세권이 뭐냐? 욕, 비난, 비판 등을 많이 들은 아파트일수록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의미의 말이다. 둔촌주공 욕 많이 먹고 있으니까 무조건 잘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특공이 미달이 났습니다. 날만해요. 특히 다자녀 가구 같은 거 봅시다. 사구예요, 사구. 저기를 지금 신청하신 분들도요, 거주를 바라고 신청을 한 게 아니다. 봤을 때는. 잘 생각해보세요. 5식구가 어떻게 저기 사구에서 살아요? 살 수는 있겠지만 억지로 살 수 있겠고, 또 진짜 힘드신 분들은 예전에 뭐 공부 때문에 고시텔 같은 데서 지내본 적도 있었는데 옆방에 그 몇 평 안 되는 데서 3식구가 살고 이런 집도 있었어요. 물론 가능은 하죠. 그런데 진짜 삶이 힘들어서 살았다라고 하기에는 둔촌주공은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자녀 특공 받아놓고서 나중에 어느 정도 뭐 기간 지나서 불로소득을 노리고 샀고, 거주하는 것도 나중에 실거주 시간 지나면은 전세 받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신청을 하시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다. 왜냐면 분양가가 지금 다소 높다고 하는데 다소 높은 거 아니죠? 매우 높죠. 지금 언론에서는 돼야 되니까 다소 높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매우 높은 거예요. 그리고 1순위 청약이 진행이 됐습니다. 다행히 미달은 안 났지만 보시면 어때요? 5개 타입 제외 11개 타입, 즉 16개 타입 중에서 11개의 타입이 마감을 못했다는 거죠. 얼마 몰릴 거라고 그랬어요? 청약서 10만 명 몰린다고 그랬어요. 많은 언론들에서 청약 전문가들, 자, 이름도 보이지 않으시던 분들인데 갑자기 청약 전문가들 하면서 되게 좋은 전망을 해주는 분들을 계속 언론에서 내보냈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 해도 무조건 완판된다, 이런 분들을 계속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번에 10만 명 청약 된다고 했는데 13,000명 들어왔어요. 그리고 13,000명 중에서는 저 10만 청약서를 믿고 들어오신 분들도 꽤나 될 거다. 여기 청약연구소 대표는 뭐라 그래요? 올림픽 파크 포레온. 이게 이제 둔촌주공이 새로 지어지는 재건축 이후에 붙을 이름이죠. 가장 비싼 단지들보다 상급지이다. 그리고 항상 헬리오시티랑 비교하면서 10만 명 이상의 가구가 청약에 나설 것이다. 또 여기 다른 분, 여기도 뭐라 그래요? 청약 10만 개 가량 들어올 것으로 내다봤다. 근데 10만 명 개풀 13,000명이죠. 거의 뭐 10분의 1, 9분의 1 수준이죠. 경쟁률은 3.69대 1. 3.69대 1이면요 굉장히 낮은 청약 경쟁률이에요. 특히 서울 대비로 했을 때 기본적으로 완판 가능성이 있을 정도가 한 4대 1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1순위인데. 근데 3.69대 1이에요. 개박살 난 거예요. 미계약 확률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예상 밖 청약 부진 쇼크, 그러면서 뭐 입주권 풀린다라고 하면서도 뭐라 그래요? 완판 우려는 크지 않다. 그래서요, 완판은 될 거야. 뭐 언젠간 되겠죠. 1순위 하고 기타 하고, 그래서 미계약 나면은 무순위 하고, 무순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뭐 한 20차까지 하면 언제든 되겠죠. 1순위에서 이 정도 나왔다는 건요, 기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다가 이제 그 일단 넣어본 사람들, 아직도 그런 분들 있어요. 뒤져보면 선당 후금이라고 하죠. 몇 년 전에 헬리오시티 사태를 생각해보시면 알 수 있는 게 입주 시기에 잔금이 대란이 났었죠. 다행히 당시에 시작보다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금리 억지로 낮춰놓은 상황.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금리를 안 올렸죠. 오히려 낮췄죠. 그 상황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겹친 게 당시에 이제 옆에 재건축하면서 이주 수요 나오는 거. 이주 수요가 헬리오시티로 직접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높지 않았죠.
전세가 차이가 워낙 커서. 그런데 밀고 밀어서 밀려 올라오는 수요들,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어찌저찌 마무리는 됐는데 둔촌주공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보셔야 되겠죠. 그때는 상승기였으니까 가능하지만 지금은 하락기였는데 무조건 됐다고 계약을 덜컥 하겠느냐, 이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할 수 있다. 좋은 물건은요, 조합원들이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막상 봤을 때 내가 당첨된 게, 나는 여기를 노리지 않았는데 막 1층이 당첨되고 안 좋은 게 당첨되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거기서도 미계약이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올림픽파크 포레온에 나는 들어가면 무조건 한다, 이런 분들이 있고요. 나는 적어도 2층수 이상이나 혹은 단지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면 안쪽에 있는 동이랑 바깥쪽에 있는 동은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어느 동 아니면 안 해, 이런 분들이 있을 거고요. 이것까진 아니더라도 나한테 이거 주는 건 심하잖아, 나 1층에다가 제일 안쪽에다가 뭐 개불도 없는, 이래서 안 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계약이 되겠지만 이런 분들에서 미계약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무조건 완판된다, 요거는 서울이니까 언젠가는 완판이 되겠죠. 그게 어느 시기냐, 그리고 지금 가격이냐 아니면 나중에 할인 분양에서 완판하느냐, 이런 것도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보시면요, 자 이번에 둔촌주공 3.69대 1 나왔어요. 뭐 서울 수도권에서 칸타빌 수입했어요. 물론 여긴 도생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심리가 좀 살아있었죠. 6.43대 1인데 미계약이 198세대가 나왔다. 토레나 미아 여기 7.3대 1 나왔죠. 미계약 139개 나왔다. 북서울 자이 폴라리스 여기 34대 1 찍었는데도 미계약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인덕원 자이 말할 것도 없죠. 5.6대 1 508세대 나왔죠. 그 다음에 신림 스카이 27세대 나왔습니다. 23대 1인데 송도 자이더스타 13대 1 나왔는데 530세대 나왔죠. 송도 아크베이 47대 1인데 97세대 나왔어요. 물론 요 아파트들보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더 대단지 핵심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경쟁률에서 당첨된 사람이 계약을 할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겠죠. 그렇지만 거기보다 더 하급지에 있는 이런 단지들이 더 높은 청약 경쟁률을 가지고 있었고,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이때는 집값 하락에 대한 공포가 더 덜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계약이 났다. 그럼에도 미계약이 안 날 거라고 자신을 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하는데 지금 다 1순위로 말씀드린 거예요. 1순위 청약 경쟁률이 이렇게 안 나왔다. 이거 굉장히 위기 신호예요. 생각 외로 충격이지만 그래도 되지 않을까. 좋으니까 무조건 된다. 요거는 과한 기대감이다. 만약에 여기가 실패가 된다, 그러면 엄청난 타격이 생깁니다. 미계약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둔촌주공의 촉각을 기다리고 있다. PF 음날이 달려있다. 한국은행도 둔촌주공의 촉각을 세우고 있다. PF 시장이 악화될 수 있다. 잘 생각해보세요. 둔촌주공이요, 올해 분양된 아파트 중에서 가장 대단지죠. 단군 일의 가장 대단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가장 대단지인 것도 있고, 입지도 보시면은 뭐 그래도 강동구 중에서 굉장히 좋은 입지에 있죠. 역세권에다가 뭐 공원도 가깝고 뭐 시장도 가깝고, 그런 입지에 있는 단지가 분양에 실패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부동산 PF가 뭐예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그 사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저 좋은 둔촌주공이 실패를 했어. 저 좋은 둔촌주공이라고 뭐 저희가 말한 게 아니라 하다못해 저기 하락론자의 얼굴 가리신 저희 고소하신 그분도 추천을 할 정도였고, 많은 사람들이 추천을 했어요. 막 10만 간다고 막 추천하는 사람들도 많고 엄청 잘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기가 실패를 해? 그럼 나머지 단지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PF 받기가 쉽겠어요? 저것도 실패하면 저기는 더 위험한 거 아니야? 그럼 둘 중에 하나죠. 첫 번째는 투자를 안 하든가, 두 번째는 뭐예요? 투자를 하는데 둔촌주공이 PF 12% 나왔다고 그랬죠, 금리가. 그러면 20% 30% 줘. 그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위험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많은 전문가들이요, 미분양 늘면은 매매가 하락한다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작년 하반기쯤에 이미 조짐이 다 나타나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동성 축소되면 굉장히 위험하고 하락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때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 그랬어요? 하락 아니고 조정이다. 일시적 조정일 뿐이고 하락장이 나타나기 위해서 몇 가지 선행 지표가 있는데 미분양이 늘어나야 하락장이다. 그런데 지금 미분양 늘어나고 있죠. 그때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많이 있어요. 랩 잘하시는 그분 있죠? 거기서 하락 직전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지표인 분양시장이 식으면서 미분양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죠. 또 여기
교수님이자 은행 지점장이신 이분 뭐라 그래요? 대대적인 미분양이 나와야 집값이 잡힌다. 여기 뭐 어디 연구원분이죠? 뭐라 그래요? 공급 부족으로 미분양 없으니까 집값이 상승한다. 이번에 저기 부동산 자문위원으로 들어가셨었죠? 이번 정부에. 이분이 미분양 급증이 집값 하락의 신호탄이다. 이분 뭐 자산 관리하시는 그분이죠? 많이 나오시는 분. 미분양이 없으니 집값 계속 오를 것이다. 막 찾아보려니까 생각보다 기사가 많이 사라져서 그런지 잘 안 보이는데 옛날에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많아요. 미분양이 없어서 집값 하락이 아니다. 그런데 미분양이 늘고 있으니까 이제는 집값 하락이라고 확실히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미계약이 난다. 그러면은 더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매매와 분양시장은 같이 흘러가는 시장이고 먼저 붕괴되는 쪽은 가격이 비싼 쪽이 먼저 붕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같은 입지라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매시장이 먼저 붕괴가 되고 분양시장이 붕괴가 된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만약에 하다못해 작년 10이요. 뭐 조금 더 빨리 해서 한 작년 5, 6월쯤에 분양했으면은 여기 경쟁률 엄청 났을 거예요. 이만큼 부동산 시장이 작살이 났단 소리고 DSR 시행되니까 돈은 더 없는데 여기서 분양가를 더 올려버려서 중도금 대출도 못 받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자승자박이에요. 그런데 조합 입장에서는 분담금 늘어나죠. 그러니까 분양가 올려야 되죠. 건설사들이 밀어붙인 거니까. 결국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앞으로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심리는 더욱 위축되겠죠. 지금 심리 얼마나 줄었어요. 근데 저기야 미분양이나? 심리는 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매매 수급 동향 얼마나 죽었어요. 자 60대까지 떨어진 걸 얼마나 해본지 모르겠어요. 근데 더 위험해질 거라는 거죠. 임팩트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둔촌주공 인근에 있는 어떤 빌라의 가격이 갑자기 반토막이 나고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사람들한테는 임팩트가 없죠. 근데 둔촌주공이라는 이야기는요.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부터도 계속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단군 이래 최대 입주다. 근데 둔촌주공 진행이 느려졌을 뿐이죠. 착공이 늦어지고 분양이 늦어졌을 뿐이지 이미 이지 수요는 몇 년 전에 다 나왔죠. 그래서 언제 분양하나 2위로 밀릴 거죠. 헬리오시티는 1위는 둔촌주공이다. 제일 많은 12,000세대. 이거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 나오던 그 단지가 미계약이 나요. 임팩트는 엄청나겠죠. 이미 났죠. 특공에서 이미 났는데 이게 이제 미계약까지 퍼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PF 시장에서 전반적인 자금 위축이 일어날 것이다. 자금 위축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건설하기 힘들다. 혹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분양가를 낮추는 수밖에 없겠죠. 근데 건설하기 힘든 건 둘째치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단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금 위축이 되면은 자금 빌려주는 거 이미 거의 진행돼서 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서 다들 지금 돈 안 모은대. 이자 더 줘. 분양가 그렇다고 높여봐요? 둔촌중공도 안 되는데 딴 데가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싸게 하고 막 할인 분양 내놓고 어떻게든 빨리빨리 완판해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은 그거는 커다란 암덩어리로 남아요. 이런 시장이 진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매매 시장은 어떻게 돼요? 10만 명 청약한다더니 13,000명. 집값 개박살 나겠네. 내가 왜 지금 사야 돼? 내가 왜 지금 분양받아야 돼? 분양시장 심리는 더 줄겠죠. 분양시장 심리 죽으면 당연히 매매시장은 따라옵니다. 신축도 안 되는데 구축이 되겠어요? 미계약이 나면요. 앞으로 심리는 더욱 위축될 거고 살 수 있는 사람들마저도 더 사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또 더 안 좋아지고 이 악순환이 되풀이 되겠죠. 물론 그들이 느끼기엔 악순환이지만 그러면서 정상화가 되는 것은 점점 더 빨라질 것이고 물리는 사람들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부분까지 같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